베스트렌트 재무장관 연준 9월달 FOMC에서 0.5bp 금리 내려야 된다. 0.5%포인트 내려야 된다고 합니다. 50bp 내려야 된대요. 시장에 뽐뿌질 하는 거죠. 그리고 9월달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하다. 자, 트럼프 중국과의 관세 휴전 91일 연장의 행정명령 성령. 자, 보시면은 트럼프 중국과 관세 휴전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9일이죠. 공교롭게도 또 11월 말, 11월 초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죠. 그래서 중국과의 관세 협상은 계속해서 지연이 된다. 유예될 거다. 이것도 우리 하우스가 예상한 대로 그대로 유예가 들어갑니다. 11월 말 그리고 내년도까지 또 유예 안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협상 안 할 수 있을까요? 점점 이제 트럼프 정부한테는 시간이 없어요. 왜? 내년 11월 달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못하더라도 관세 협상은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상반기 1분기까지는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그래서 얼마 전에 베스트렌트 재무장관도 10월 말까지 어느 정도 협상을 지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죠. 공교롭게도 10월 말 11월 초가 또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다는 거. 자, 미국 관세. 앞으로 수입업자 대신 소비자가 3분의 2 흡수. 여러분들 어제 CPI 보셨죠? 어제 미국 CPI 보시면서 많이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마 우리 코인이슈 방송 보시는 분들은 트럼프 트루스 소셜 F5 계속 눌렀을걸? 새로 고침. 근데 여러분들 어제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 그 트루스 소셜에 글이 하나 올라왔죠? 누구를 막 비난하는 글이 올라와. 너가 나쁜 놈이고 뭐 어디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고 너는 뭐 경제 관련해서 아무것도 없고. 그 얘기가 파월 연준 의장한테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골드만삭스 대표한테 한 거예요. CEO한테. 근데 여러분들 그걸 글을 보니까 야 물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CPI 높게 나오는 거 아니야? 또 막 전전긍긍.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투자 어떻게 해? 어제 무슨 내용의 글을 올린 거냐면 지난주에 그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가 트럼프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 그런 관련된 그 보고서를 썼어요. 근데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어제 이제 제가 주간 정리 보내는 멤버십 분들한테 이제 넘겨들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은 앞으로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의 소비자들이 가격 상승 전가를 책임질 거다, 부담할 거다. 쉽게 말해서 물가 올라갈 거다. 그런 내용을 담았어요. 지금은 트럼프의 관세 전가율이 60%를 미국 기업들, 그리고 미국의 개인 소비자들이 22%, 6월 말까지 기준. 그리고 나머지 10몇 프로가 해외 기업들. 이렇게 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다를 거다. 미국 국민들이 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노발대발한 거죠. 너가 뭐를 아는데 아니면 그 애널리스트를 잘라라. 아니면 네가 CEO 자리에 내려와라. 골드만삭스 그 CEO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골드만삭스. 그래서 오늘 요거 보고서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드렸어요. 멤버십 방송에서. 자, 미국산 대두 구매 미뤄온 중국, 미중 농산물 합의 이뤄질까? 이번에 중국과 협상을 미루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야, 우리 대두 좀 살래? 라는 얘기를 슬쩍 합니다. 사실 그 중국이 이젠 식량이 부족하니까 미국산 대두를 많이 샀거든요. 근데 트럼프 1기 때 틀어졌죠. 관세 전쟁이 붙었죠. 그래서 중국이 브라질한테 수입을 했어. 그리고 미국산 수입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뭐 브릭스에 중국, 뭐 브라질 해가지고 서로 막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또 중국은 러시아랑 막 원유 수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친하게 지내는 건데 이번에 야 우리 거 대두 좀 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도 하반기에 협상 중에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대두 관련해서 수입 얘기가 나올 건데 뭐 때문에 그럴까? 트럼프 대통령은 대두 왜 사라고 하는 걸까요? 미국 중부 지역, 농업 지역의 농민들 표심을 얻어야겠죠. 내년 11월 달 중간선거 농민 지역을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우리 농민들이 대두 열심히 만드는데 팔아줘야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이런 행동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장은 너무 좋다. 그리고 시장이 계속해서 롱을 바라볼 수 있는 건 트럼프 때문에 그래요. 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1월 중간선거의 필승카드를 선심성 정책들, 돈을 풀어주는 유동성 정책들 택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제가 작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트럼프 당선되면 여러분들 울고 웃게 될 겁니다. 상반기에는 울었죠? 하반기부터는 웃게 될 겁니다. 웃는 시점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 걱정이 아닙니다. 지네들 정치 생명선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 자, 과잉 생산 금지 압박 영향. 칼튼, 장시성 리튬 강산 생산 돌연 중단. 지금 중국에서도 야 너네 광물 생산 너무 많이 하고 있다. 미국이 계속해서 푸시를 하는 거죠. 너네들이 그렇게 쥐락펴락 하면은 관세 전쟁 때도 우리가 못 싸우잖아. 실제로 이번에 히토류 때문에도 계속해서 중단이 되고 있죠.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도 그런 압박 때문인지 뭐 생산을 중단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이런 협상들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다는 거.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CPI 발표하기 전에 여러분들 CPI 괜찮게 나오면 1시간 있다가 트럼프 SNS 보세요. 분명히 또 파월 연준 의장 욕하는 얘기 나올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 토시 하나 안 들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1시간인가 1시간 반 뒤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욕을 신물나게 합니다. 야 봐라 물가 안 튀잖아. 너가 틀렸다. 연준 건물에 이렇게 쓰는 게 말이 되니?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소송하는 거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윽박 지르는 거죠. 푸시하는 거예요. 투명해. 제가 뭐 맞췄다 틀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투명하신 분이야.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예상한 대로 그대로 가.
자,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미미형 관세발 인플레이션 금리 인하 기회 아니야. 그래서 연준 위원들도 지금 나뉘고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분들이 대략적인 이런 대다수의 의논이 뭐라고 하냐면 금리 내려야 된다. 25인지 50인지는 이제 봐야겠죠. 그리고 연준 금리 인하 기대, 한국 국고채 금리는 왜 제자리 걸음. 미국의 장기채 얘기를 하고 싶어서 갖고 온 거예요. 미국의 장기채 금리가 어제 올랐습니다. 그 말은 즉슨 시장이 아직까지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무서워한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상승장이 바로 시작되면 좋겠지만 아직은 조금 시간을 주시길 바랍니다. 자, 베스트엔트 재무부 장관 연준 9월달 FOMC에서 0.5bp 금리 내려야 된다. 0.5%포인트 내려야 된다고 합니다. 50bp 내려야 된대요. 시장에 뽐뿌질 하는 거죠. 야, B컷 하자. 베이비컷 되겠니? 25bp 갖고 되겠니? B컷 해야지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25bp, 50bp 싸울 거예요. 그리고 9월달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하다. 그렇게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달 50bp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열어놓을 수 있다. 열어놔야 된다. 왜 그러냐면, 자, 이번에 연준의 쿠글러 이사가 사임하고 나서 내년 1월인가 2월까지 임시로 오신 분이 이분이죠. 스티브 미란. 미란 보고서 쓰신 분. 달러는 약세로 가야 되고요. 토빈세를 거둘 수도 있고요. 그 보고서를 쓰신 분이 스티브 미란입니다. 이분이 임시로 들어왔는데 관건은 뭐냐면 10월 30일 그리고 12월 10일 앞으로 두 차례 남은 FOMC에서는 무조건 참가할 수 있어요. 근데 볼게요. 9월 18일 날 이때 FOMC에는 참석할 가능성이 아직은 불투명해요. 지금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이분이 만약에 9월 달에 금리 인하 표를 행사하려고 하려면 상원에서 인준을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8월 13일이죠. 지금 미국의 정치인들 상원 하원 지금 뭐에 떠났죠? 뭐 하고 있죠? 물놀이 갔어. 비키니 입고. 아니면 자기네 이제 그 지역구 가가지고 이제 정치 활동하고 상원 하원이 지금 쉬는 날이에요. 8월 한 달간 휴게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1일 딱 요일당 시작해서 17일까지 상원 인준을 받아야 돼요. 근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가능할 걸로 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스티브 미란이 9월 달에 금리 인하 표를 행사를 한다? 그러면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더욱 높아지겠죠. 그리고 50bp까지 더 열어놓을 수 있겠죠. 보우먼, 월러, 스티브 미란 50bp 땡길 가능성이 높겠죠. 파월 연준 의장이랑 이제 그 신복들은 25bp고 25bp, 50bp 싸울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상원 인준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중요하다는 거. 요거는 제가 한번 나중에 브리핑 드릴게요. 자, 이더리움 했다. 비트코인 숨고르고 솔라나 도지 질주. 이더리움 축하드립니다. 투자분들 축하드려요. 이더리움 5,000달러 돌파 베팅의 옵션 시장 열기 이어져. 5,000달러? 이제 뭐 5,000달러인데 곧 4,700, 뭐 4,800인데. 펜타라 캐피탈 3억 달러 규모의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 기업 투자 ETF보다 수익률 높을 거. 지금 월가의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담고 있죠. 월가 상장사들이 트레저리 전략 이더리움을 사서 지네들 주가를 띄우고 또 주가가 뛰어나면 또 자금 조달을 해서 이더리움을 사는 거기다 플러스 스테이킹 수익까지. 그래서 그 회사 가치가 올라가고 수익 실현하면 자본 가치가 올라가면서 미친 듯이 계속해서 시가총액을 올리는 이런 트레저리 전략이 유행 중에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대상이 이더리움입니다, 여러분. 요것도 사실 작년부터 알고 있었잖아. 이더리움 가격 상승은 뭐 때문에? 기관들이 진입하면 올라간다고. 자, 이더리움, 마스카드, 넷플릭스 시총 추월, 페페도 덩달아 9%대 급등. 이따가 이더리움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이더리움 오늘 특집이니까 이더리움 얘기해드리고. 이더리움 금리 인하 기대 역대 최고가 누락 4,600달러 안착. 자, 비트코인 ETF 플로우 테이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유입량 많지 않아요. 1억 7천만 불, 6,500만 불. 지금 시장의 관심사는 누구다? 주인공은 나야 나. 이더리움이죠. 10억 불, 5억 불. 지금 비트코인이 몇 배야? 거의 한 6배 가까이 되네요. 11일은. 그리고 어제는 환장하겠네. 거의 한 8배, 9배네.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자, 8월 14일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PPI 내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일 PPI 보셔야 되고 내일 뭐 높게 나올까요? 낮게 나올까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아무도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무너질 가능성은 낮다.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신규 실업자 청구 건수 발표되고요. 소매 판매 지표 발표됩니다. 괜찮게 나오겠죠? 유로존 CPI 스킵하셔도 되고 잭슨홀 미팅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를 지켜보셔야 되냐면 9월 18일 날 금리 인하 있거든요. 금리를 내릴 거를 가이던스를 주는지 파월 연준 의장이 그리고 25bp, 50bp B컷인지 베이비컷인지는 얘기를 안 해줄 가능성이 높죠. 금리 인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나오는지 시장은 확답을 받기를 원할 겁니다. 예상과 확답은 달라요. 자, 다시 채권 시장에서는 예상과 확답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날 단기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시장 분석하는 데 있어서 좀 편하실 수 있다는 거. 자, 신규 주택 판매 발표되고 국내 총생산 GDP 좋게 나오겠죠? 2분기 속보치 나올 겁니다. 그리고 29일 날 근원개인 소비 지출 PCE 발표됩니다.
PC 어떻게 나올지는 내일 나오는 지표랑 이번에 나온 CPI랑 같이 조합해서 보셔야겠죠. 생산자 물가지수 PPI, 금리 결정, 금리 일봉 금리 결정까지.